임차인 A가 임대인 B로부터 상가를 임차해서 커피 전문점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기간이 다 되니까 임대인 B가 그 상가를 이제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내 아들에게 커피 전문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통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내가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B의 아들이 직접 커피점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혀 달라 하고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B가 A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은 후에는 내가 직접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보내오자 임차인 A는 이제 권리금을 받을 신규 임차인의 주선을 그만두고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상가를 인도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 B는 자신의 커피 전문점을 개업을 했고, 이에 임차인 A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협의원 대표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되려면 임차인이 반드시 신규 임차인 주선을 해야 하나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렇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죠. 여기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인정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 체결을 거절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이제 판결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이 사용하겠다면서 더 이상 세를 넣지 않겠다 하는 의사를 확실히 밝힌 때에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서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 없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임대인이 세놓기를 명백히 거절하는데 또 이제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또 주선해서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무익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이런 논란이 됐던 부분을 대법원이 정리를 해준 것이죠.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A가 임대인 B로부터 상가를 임차해서 커피 전문점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기간이 다 되니까 임대인 B가 그 상가를 이제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내 아들에게 커피 전문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통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내가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B의 아들이 직접 커피점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혀 달라 하고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B가 A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은 후에는 내가 직접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보내오자 임차인 A는 이제 권리금을 받을 신규 임차인의 주선을 그만두고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상가를 인도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 B는 자신의 커피 전문점을 개업을 했고, 이에 임차인 A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1, 2심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 거절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그래서 임차인 A의 손을 이제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행위를 방해했다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면 상가 임대차법이 나열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반드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죠.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임대인이 기존 계약보다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임대차 재계약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는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듯한 판결을 내놓아서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사례를 살펴보면 임차인인 약사 A씨는 이제 임대인 B씨 건물을 임차해서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해 왔는데
계약 종료 시점의 보증금은 이제 7억 2,500만 원, 월 차임은 1,000만 원이었는데 임대인 B 씨가 이제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을 10억 원, 월 차임을 3천만 원으로 이제 올려줄 것을 요구해서 서로 계약 갱신 조건을 조율하다가 이제 서로 맞지 않으니까 임대차가 이제 종료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계약 종료가 된 후에도 임차인 A 씨가 나가지 않자 임대인 B 씨가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임차인 A 씨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는 반수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1심에서는 상가의 적정 월 차임액이 보증금 없이 2,214만 원으로 이제 감정평가됐기 때문에 임대인 B 씨가 요구한 보증금 월 차임이 기존 액수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이제 인정해서 권리금으로 감정평가된 4억 4,682만 원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 사실이 인정되려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서 임대인에게 소개하고 그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는 등 최소한의 주선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를 했습니다.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에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해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는 이유로 임차인 A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들을 종합해보면 임대인이 자신이 사용하고 더 이상 세를 놓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힌 때에는 신규 임차인 주선이 필요 없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라면 신규 임차인 주선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 위의 사례에서 신규 임차인 주선을 안 하는 바람에 4억이 넘는 권리금이 다 날아간 셈이죠. 따라서 임대차 기간 만료에 앞서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기간 만료되면 자신이 사용하거나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세를 놓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 굳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필요가 없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태도를 먼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겠죠. 임대인이 구두로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녹음이라 해두는 것이 또 소송에서 이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임대인 입장이라면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내가 사용하고 더 이상 세를 놓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해서는 이제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제가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한 권리금 사건에서도 임대인이 이런 법리를 잘 모르고 임차인에게 문자로 이제 내가 사용할 테니까 더 이상 세에 안 놓겠다, 이렇게 보내는 바람에 그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이제 기회를 준 뒤에 현재의 고액이 아닌 상당한 정도로 보증금 월세를 올리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신규 임차인은 계약을 이제 거절하더라고요. 이런 점을 임차인, 임대인이 모두 숙지해서 자신의 권리를 이제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